저는 가장 먼저 강조드리는 것은 조심히 천천히 하나씩. 시간 제한 섭취든 어쨌든 장기 단식이든 이 두 가지 모두 공통점은 공복 시간을 충분히 만든다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2끼 정도 먹는 패턴을 만들어내면 자연스럽게 공복 시간이 16시간에서 18시간 정도가 만들어져요. 그럴 즈음에 여러분들께서 어느 날 나 이제 24시간 공복 한번 해봐야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이렇게 했을 때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특히 직장인분들께서 체중 감량을 떠나서 대사 개선, 고혈압이나 당뇨나 이런 지표들이 나아진 거에서 굉장히 효과를 많이 봤다고 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최경입니다. 2016년 즈음 우연한 계기로 인해서 우리가 알고 있던 다이어트나 영양학 패러다임에 오류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 이후로 어떤 다이어트 패러다임에 문제가 있지? 그것들을 공부하다 보니까 8년이 지나서 지금 27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다이어트 과학자 최경입니다. 일단 간헐적 단식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니까 그것만 먼저 짚어볼게요. 보통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18대 6 또는 16대 8과 같이 하루 중에 16시간 또는 18시간 정도의 공복 시간을 만드는 그런 식단, 이런 것들을 어떤 분들은 간헐적 단식이라고 하시긴 하는데 저는 그걸 단식이라 부르진 않고요. 그런 것들은 시간 제한 섭취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단식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일정한 이상 공복이 만들어졌을 때 몸에서 만들어지는 대사적 효과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24시간 미만만으로는 조금 모자란 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 외국의 전문가분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 단식이라는 것을 사실 일정 시간 이상의 공복을 만들었을 때 그때 단식이라고 부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시간 제한 섭취든 어쨌든 장기 단식이든 이 두 가지 모두 공통점은 공복 시간을 충분히 만든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시작하시는데 그동안 해왔던, 수십 년 동안 해왔던, 예를 들어 40대라면 40년 동안 거의 깨어있는 시간 내내 365일 매일 뭔가를 먹었을 거예요. 그런 생활을 해왔고 그 습관에 맞춰진 몸의 대사 리듬이 있다 보니까 공복 시간을 좀 길게 만드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어렵다는 말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몸이 힘들어할 수도 있고 익숙하지 않으니까, 두 번째는 내 마음이 좀 무서울 수도 있어요. 두려운 거죠. 하지만 여기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건 인류 역사 수백만 년, 길게 700만 년 정도 역사 속에서, 또는 자연의 동물들은 다들 각자의 방식으로 단식을 해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현대인이 먹듯이, 최근 우리가 100년 사이에 이렇게 먹듯이 365일 매일 먹은 적은 없었다고 볼 수 있고요. 하루 중에도 우리가 이렇게 세 끼를 먹는다, 또는 세 끼와 간식을 먹는다, 애초에 이거 자체가 우리 몸에 맞지 않다. 원래 동물들은 먹을 때 잘 먹고 먹지 않을 때는 굶었을 것이다. 마치 이런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 채널에 보면 동물의 왕국 같은 데도 있겠죠. 그런데 보면 사자 같은 친구들이 이제 한번 사냥을 해서 막 먹고 나서 또 며칠 동안은 굶잖아요. 아니면 음식을 못 구할 수도 있고 그냥 안 먹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 몸에는 그런 공복 시간에 또 잘 기능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먼저 편해질 거고요. 우리 몸이라는 게 단순히 최근에 먹은 음식, 주로 탄수화물과 지방이죠. 이것뿐만 아니라 몸 안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 쉽게 말하면 몸에 있는 지갑 같은 게 글리코겐이고요. 몸에 있는 통장이라는 게 체지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지갑과 통장이 있기 때문에 당장 돈을 안 벌어도, 에너지를 섭취하지 않아도 우리가 지갑과 통장에 있는 돈을 잘 쓸 수 있다. 다만 우리가 그 방법이 몸에 지금 활성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제 단식을 시작한다고 하면 저는 가장 먼저 강조드리는 것은 조심히 천천히 하나씩. 왜냐하면 지금 각자의 몸이 여기 안 맞기 때문에 갑자기 여러분들이 공복을 늘렸을 때 어떤 분들은 쉽게 하시지만 어떤 분들은 그게 몸에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단식이라는 게 몸에 좋은 건 맞고 자연스러운 건 맞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할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몸에 부담이 된다. 그래서 약간 운동에 비유하자면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스쿼트를 비유해 볼게요. 바벨 스쿼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바벨에다가 끝에 중량을 달아서 이렇게 무게를 할 수 있잖아요. 웨이트 트레이닝 할 때. 그때 평생 운동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무게를 100kg를 꽂고 갑자기 스쿼트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애초에 들 수 없거나 들다가 들긴 하는데 다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평생 스쿼트 안 해본 사람과 마찬가지로 평생 공복 시간을 충분하게 만들지 않았던 분이 갑자기 긴 공복을 해버리면 성공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겠지만, 성공을 한다고 해도 몸에 부담이 되고 다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뭘까? 생각해보면 간단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스쿼트를 어떻게 수행하는지를 정확하게 익히고 내 몸의 상태를 파악하고, 그리고 올바른 방법을 익혔다면 낮은 무게부터 천천히 점진적으로 부하를 올려가면서 점진적 과부하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 몸이 이걸 더 할 수 있게 해주면서 시간이 지나서 이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 이 부담을 쳐낼 수 있게 만드는 거죠. 네, 그래서 단식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혹시나 지금 하루 3끼를 먹고 있었던 분들이라면
뭐 아침, 점심, 저녁 먹었겠죠? 여기다가 야식까지 먹었다? 그러면 이제 좀 더 몸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뭐 야식까지 먹었으면 야식을 끊어보고, 또 이제 세 끼를 먹고 있었다는 사람들이라면 한번 이걸 두 끼로 줄여보는 거예요. 두 끼로 줄일 때 아침을 건너뛰고 점심과 저녁을 먹어볼 수도 있고요. 저녁을 건너뛰고 아침, 점심을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둘 중에 뭐가 더 좋냐 했을 때는 저는 무조건 저녁 금식입니다. 그러니까 아침과 점심을 잘 먹고 저녁을 건너뛰는 거예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되게 많은 연구들에서 이게 우리가 똑같이 먹었을 때 칼로리도 똑같고 탄단지 비율도 똑같고 내용도 똑같이 먹었는데 이거를 아침과 점심 먹었을 때랑 점심과 저녁 먹었을 때랑 몸의 대사적 효과들의 어떤 반응들이 달라요. 심지어 똑같이 먹고 똑같이 운동을 해서 근육 합성을 목표할 때도 아침, 점심 먹었을 때 조금 더 이 근합성에 유리해요. 그리고 현대 직장인들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아침에 9시 즈음에 보통 출근하셔가지고 6시까지 일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보통 퇴근을 하고 나서 집에 오면 한 7시. 그렇게 집에 와서 저녁을 먹어버리면 너무 늦어요. 왜냐면 우리가 보통 자는 시간이 12시 그 전후일 텐데 우리가 소화를 다 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게는 6시간, 길게는 8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소장이라는 장기가 가장 소화에서 메인 파트인데 여기에서 소화 끝나기까지 6시간에서 8시간 걸린다. 근데 우리가 잠을 깊게 자려면 공복에서 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몸에서 음식을 처리하고 있으면 안 되고 영양소를 처리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장인분들이 저녁을 먹어버리면 이게 늦을 수밖에 없다. 자기 전에 공복 시간이 모자라고 그러면 숙면이 어렵다.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채널 보고 계시다면 잠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텐데 그래서 우리가 숙면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침과 점심을 잘 먹자. 그러니까 새끼를 드시던 분들이 새끼를 애매하게 먹지 말고 이 두 끼에 조금 더 많은 에너지, 좀 더 좋은 양질의 에너지, 단백질과 지방 충분하게 해서 그걸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점심 잘 먹고 공복주 가져가서 저녁에 굳이 안 먹는 거. 이렇게 했을 때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특히 직장인분들께서 체중 감량을 떠나서 대사 개선, 뭐 고혈압이나 당뇨나 이런 지표들이 나아진 거에서 굉장히 효과를 많이 봤다고 하세요. 처음엔 좀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매일마다 저녁을 먹었잖아요. 그럼 그 시간마다 몸에서는 위산도 나오고 몸이 음식을 소화할 준비를 해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준비를 하는 거죠. 근데 갑자기 저녁을 안 먹게 되면 그 시간에 좀 배가 고플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조금 속이 쓰릴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런 건 아닌데 약간 배가 고파서 조금 참기 어려웠다 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근데 딱 한 2주 정도, 딱 2주 정도만 그것들을 좀 하다 보면 아니면 그 2주 정도는 저녁 시간에 뭐 따뜻한 차를 마시거나 또는 아니면 식사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사골 국물이나 야채 스프를 마시거나 좀 이렇게 몸에 부담이 없는 거를 적게 먹어주는 거 그런 식으로 하다가 저녁을 금식하는 거를 넘어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점진적으로 부하를 올리는 거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하루에 2끼 정도 먹는 패턴을 만들어내면 자연스럽게 공복 시간이 생각하지 않아도 16시간에서 18시간 정도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 오늘 16시간 공복 만들어야지 18시간 만들어야지 할 필요 없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나 오늘 아침 잘 먹고 점심 잘 먹어야지. 네, 이 두 가지만 하면 충분히 회복하고 잘 쉴 수 있는 만큼의 공복 시간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렇게 하루하루 잘 하시다가 한 달 정도 또는 3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 공복이 오히려 편할 거예요. 과거에 내가 자주 먹었던 습관이 굉장히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았구나를 느낄 겁니다. 그러면서 되게 공복일 때 몸이 가볍고 잠도 잘 자고 살도 빠지고 컨디션 좋아지고 이러다 보면 여러분들께서 어느 시점 되면 몸에서 이 지방 대사 그러니까 음식에 있는 지방과 몸에 있는 이 체지방을 잘 쓸 수 있는 상태가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더 안정적이어지고 에너지 레벨이 안정적이어지고 그럴 즈음에 여러분들께서 어느 날 나 이제 24시간 공부 한번 해봐야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 날들에 한번 뭐 1일씩을 해볼 수도 있고요. 하루에 한 끼만 먹는 거죠. 아니면 굳이 배 안 고픈데? 나 컨디션 괜찮은데? 그러면 그냥 끼니 건너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24시간이 넘어가는 공복을 한번 해보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안전하게 여러분들이 긴 단식을 한 번씩 해보고 그 단식 끝나고 나서 음식 잘 먹어주고 회복하고 잘 자고 잘 쉬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너무 갑자기 확 바꾸지 말고 천천히 조심스럽게 내 몸이 적응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서 언젠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스쿼트 100kg 또는 120kg를 들 수 있는 몸까지 만드는 거. 단식으로 치면 뭐 24시간 넘어서 36시간에서 48시간 또 사실 72시간 공복도 몸에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나아가는 게 아마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간헐적 단식 가이드일 것 같습니다.